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발골수종의 여러 치료법들, 항암 치료들에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암 치료별로 투여하는 약들이 다르고 각 약제의 일정과 부작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약제의 용법에 대해 각각이 어떻게 투여되고 그 투여되는 약제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각 질환별, 각 용량별, 용법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이라고도 하고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는 이 질환에 사용되는 항암 치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 약제들의 공통적인 합병증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일반적인 합병증들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골수억제라고 해서 이 항암제 성분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그 빨리 자라는 세포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골수 억제라고 해서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약들이 어느 정도는 다 구역질, 구토, 좀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탈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에 대한 모근 세포를 공격을 해서 머리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역시 심장이나 콩팥의 기능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발골수종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는 골수억제, 그리고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심장, 신장 기능의 이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다른 질환에서 사용되는 약제와는 조금 다르게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수억제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도 그냥 견딜만 합니다. 머리카락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기능, 콩팥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항암제 중에서 안스라사이클린이라는 항암제는 혈관 바깥으로 새게 되면은 피부에 썩는 현상, 피부 괴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러한 성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합병증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항암제가 어느 정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에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또 약제가 간에서 대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각각의 항암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어떤 치료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동영상에서 또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서 듣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발골수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 중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하고요, 레날리도마이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약 중에서는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아주 재미있는 약인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구토 방지를 목적으로 특히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 입덧, 메스꺼움이 심하고 구역질이 심해서 잘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입덧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했던 약이 탈리도마이드입니다. 근데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복용한 이후에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이 나타나는 그런 기형아를 많이 낳게 되면서 약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임산부가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중지해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 한 그런 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 1, 20년 전부터는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이제 항암제 용량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 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 역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라든지 또 여자분들의 경우 혹시 임신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고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할 때는 임산부들,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해서 임신 검사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또 남자의 경우나 나이 드신 여자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 약제들은 다발골수종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약제들이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약제입니다. 탈리도마이드가 개발된 이후에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제들이 차례로 개발돼서 현재는 이러한 치료를 하다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약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은 이제 1차 약제로도 사용이 가능한 약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제의 아주 독특한 부작용이 손발저림과 같은 신경독성을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손발이 저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의 용량을 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손발 저림과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보조약제를 같이 써가면서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주사약제로 쓰는 보르테조밉이라는 약도 있는데, 보통 이 보르테조밉이라는 약제와 탈리도마이드 또는 이런 레날리도마이드 또는 이제 멜팔란이라는 약제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약제들이 이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특히 보르테조밉 같은 경우 이 약제도 신경독성, 즉 손발저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보르테조밉과 탈리도마이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신경독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르테조밉도 마찬가지로 손발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약제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이제 형질세포라는 세포가 암으로 변한 거라고 했는데, 형질세포는 이 림프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림프구와 관련되어 있는 종양들은 대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잘 듣는 특징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쓰면은 림프구 계통의 종양은 스스로 녹아서 없어지는, 사멸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프레드니졸이라는 약도 사용하고요,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도 사용합니다. 이 모두가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종류의 림프 종양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농도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되게 이런 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그대로 많이 나타나는데,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는 증상,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되게 붓고 살이 찌거든요. 그리고 혈당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되게 혈당이 올라가는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아주 독특하게 딸꾹질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딸꾹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딸꾹질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식욕이 늘어나게 되고 잘 먹게 되면서 체중이 좀 느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다발골수종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용량은 통상적인 림프종에 사용하는 항암제의 스테로이드 용량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약이 힘들다, 잘 못 먹겠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고농도로 사용하게 될 때 벌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외에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감염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사용했을 때 이 허리 쪽이나 엉덩이 쪽에, 저희가 그거를 근위부 근육이라고 하는데, 근위부 근육 쪽에 힘이 떨어지면서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잘 걷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비해서 골수 억제는 좀 덜하고 구역질 구토도 좀 덜한 편이지만, 이러한 독특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다발골수종의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각 요법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들의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데 사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 항암 치료의 합병증은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골수 억제나 구역질 구토, 탈모, 신장 기능 이상은 조금 덜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항암 치료의 일반적인 합병증인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 없고 간 기능 이상이 일어나는 이런 합병증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발골수종에서 잘 사용하는 이러한 약제들은 손발 저림과 같은 신경독성이 잘 나타나고, 이 신경독성은 여러 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일단 약의 용량이나 횟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나 물리치료, 보조치료를 같이 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인 부종, 혈당 상승, 딸꾹질, 기운이 없고 자꾸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감염이 증가할 수 있고, 근위부 근육에 힘이 빠지는, 그래서 잘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현상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합병증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약제를 고르고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